안녕하세요. 쏙TV의 리나 그리고 리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줌 프로그램에 대한 Q&A를 진행해 볼게요. 행사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동시통역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몇 개의 국어까지 가능한가요? 네, 줌 프로그램 내 통역사를 설정할 때는 총 9개의 언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통역사분들의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통역 언어를 설정하면 되는데 가능한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총 9개 국어가 가능합니다. 네, 이거 초청을 통역사님들 메일을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정확히 호스트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호스트란 웨비나를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토론자와 일반 참가자를 구분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바로 저희 같은 사람이죠.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막 시스템에 대해서 해외 연사의 경우 한글 자막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줌 스트리밍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때 자막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저희가? 줌 프로그램 안에서도 자막 사용이 가능하고 스트리밍 할 때도 자막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AI가 자동으로 자막을 나오게 하는데요. 사실 그게 100% 완벽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사후에 자막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의 연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결성이 좋은가요? 우리가 스트리밍 기능을 사용할 때 실제 줌에서 연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유튜브로 송출될 때 약 10초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주최 측에서 왜 안 나와요? 방송사고 아닌가요? 하겠지만 절대 방송사고가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보일 때는 실제 화면보다 10초 정도 늦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줌의 요금제 및 가격 책정에 관한 문의인데요. 500명과 1000명일 때 컨퍼런스의 경우 어떤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대부분 줌 프로 버전에서 웨비나 기능만 추가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웨비나 기능이라고 한다면 일반 회의보다는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통역 기능이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웨비나 기능으로 구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기능에서는 기본 기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금 무료로 하게 된다면 회의 시간이 40분밖에 되지 않아서 가급적 PCO에서는 대부분 다 구입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군요. 여섯 번째 질문으로 회의 설정 중에 참가자들의 비디오를 끄는 설정이 존재하는데 호스트 연사만 나오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화면에 등장하지 않고 참가만 할 수 있게 하는 설정이 있나요? 네, 회의 시작 전에 호스트가 일괄적으로 비디오랑 마이크에 대한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니 이 기능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행사 컨셉에 맞춰서 회의 프로그램 자체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사실 줌 안에서 커스터마이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초반에 행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회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도 커스터마이징이 되지 않는 줌이 훨씬 더 기능이 많고 다양해서 요즘에는 거의 많이 줌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스트리밍 시에 콘솔에서 행사 컨셉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레이아웃만 예쁘게 잡아서 행사 시안에 맞춘 레이아웃에 그리고 그 영상을 입혀가지고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네, 인터넷 생중계팀이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맞아요. 추가 비용이 드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그 인터넷 생중계팀이 사용하는 V믹스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메인 시안을 얹히고 그 위에 비디오를 올려서 송출을 내보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줌 참가자를 초대할 경우 일일이 초대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URL을 공유해서 자동으로 초대가 가능한 건가요? 회의를 오픈했을 경우 URL을 받게 되잖아요. 호스트가 참가자들에게 URL만 전달하게 되면 참가자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참가자가 참가자에게 URL을 공유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셔야 하는데요. URL에 대한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URL만 전달받아서 들어와서 보는 것만 가능한가요? 아마 호스트가 지정을 해서 뭔가 권한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을 하더라도 대기실에만 계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비밀번호가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그거는 설정을 해야만 가능한데 비밀번호 없이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웨비나의 경우에 외부 음향 시스템이 없고 하우스 음향만 사용할 때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도 이걸 행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외부에서 음향을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저희가 행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외부에서 음향을 들어오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음악회, 공연, 그리고 컨퍼런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음향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음향 관계자가 즉각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하우스 음향 시설 활용 시에는 음향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외부에서 음향을 들여오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우스 음향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전기 회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잡음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잡음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음향 시스템을 들여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만으로 저희가 온라인 송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깔끔한 소리를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줌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